황산벌 전투, 삼국통일 최대 격전지, 한민족의 운명을 건 마지막 결전. 서기 660년, 백제는 건국 678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황제 고종의 명을 받은 좌무이대 장군 소정방이 13만 대군을 이끌고 산동반도에서 출하했습니다. 수백 척의 전함이 서해를 가로질러 백제의 심장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신라 태종 멸왕 김춘추는 장군 김유신에게 5만 정예군을 맡겨 육로로 백제를 공격하라 명령했습니다. 5월 26일 경주를 출발한 신라군은 보은, 이천을 거쳐 북상했습니다. 7월 10일 사비성에서 당군과 합류한다는 약속. 백제를 동서 양쪽에서 협공하는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사비성 왕궁 긴급 군신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의자왕은 56세, 한때 해동증자라 불리며 효성이 깊었던 그는 이제 늙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642년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하고 40여 성을 빼앗았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좌평의직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는 의자왕 초기부터 대신라전을 주도했던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당군은 멀리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배 위에서 오래 지낸 병사들은 지쳐 있을 것이고 육지의 첫발을 디딜 때 가장 약합니다. 그때를 노려 급습하면 당군의 사기를 꺾을 수 있습니다. 당나라가 무너지면 신라는 저절로 무너집니다. 신라는 대국의 힘을 믿고 우리를 가볍게 보지만 그 의지처가 흔들리면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좌평이라는 백제 최고위 관직답게 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달솔 상영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달솔은 좌평 다음가는 2등 관직으로, 상영은 의자왕 후기 급부상한 신진 세력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당군은 속전속결을 원합니다. 저들은 장기전을 각오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예봉을 정면으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반면 신라군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수없이 패배했습니다. 대야성 전투, 성주 품석이 죽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신라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당군의 길을 막아 지치게 만들고 그 사이 신라군을 격파하여 사기를 꺾으십시오. 그러면 당군은 저절로 물러갈 것입니다. 달솔 충상도 상영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왕궁 안은 두 의견으로 갈라져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의자왕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배 중이던 또 다른 좌평 흥수를 급히 불렀습니다. 흥수는 성충과 함께 왕의 사치와 방종을 간언하다 유배당한 충신이었습니다. 사자가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흥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답서에 적었습니다. 충신은 죽어도 임금을 잊지 않습니다. 한 말씀 올립니다. 평야에서 대군과 맞서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지형의 이 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백강 그곳을 지키십시오. 당군이 금강하고 기벌포에 상륙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탄현 그 험한 고개를 사수하십시오. 신라군이 그 좁은 길을 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적이 험지에서 고전하며 지쳐갈 때 그때 반격하면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자가 흥수의 글을 가져왔지만 대신들은 냉소했습니다. 흥수는 오래 유배 중이라 임금을 원망합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유리합니다. 당군이 백강에 들어오면 좁은 수로에 배를 제대로 늘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신라군이 탄현에 오르면 좁은 산길의 말을 정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진퇴유곡에 빠진 적을 공격하면 됩니다. 마치 새장 속 닭을 잡고 그물에 물고기를 건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의자왕은 상영과 대신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성충의 예언대로 준비되지 않은 백제의 적은 이미 다가와 있었습니다.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당군이 덕물도에 상륙했습니다. 신라군이 탄현을 넘어 황산벌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경악했습니다. 백제의 가장 중요한 두 요충지 백강과 탄현이 이미 적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의자왕은 급히 장군 계백을 불렀습니다. 계백은 달솔의 관등을 가진 장군으로 병법에 능하고 용맹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신라군을 막으시오. 황산벌에서 저들을 저지하시오. 계백은 무릎을 꿇고 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계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백제의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궁을 나와 병사를 모집했습니다. 결사대를 모집한다. 목숨을 버리라고가 된 자만 나서라. 5,000명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돌아올 수 없는 길임을. 계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계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사람으로서 당과 신라의 대군을 맡게 되었소. 나라의 존망을 알 수 없소. 만약 전투에서 지면 당신과 아이들은 적의 노비가 될 것이오. 노비는 사람이 아니오. 짐승처럼 팔리고 매맞고 모욕당하며 살아야 하오.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편안히 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소.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워 말아요. 우리는 그대와 함께 갈 것이에요. 백제와 함께 갈 것이에요. 계백은 눈물을 삼키며 칼을 들었습니다. 먼저 어린 자식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를. 계백의 집에서 비통한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표 물든 옷을 입은 채 계백은 5,000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로 향했습니다. 660년 7월 9일 새벽, 충청남도 논산 연산 황산벌. 누런 흙이 드넓게 펼쳐진 평원이었습니다. 계백의 결사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계백은 지형을 살폈습니다. 평지였지만 주변에 작은 구름과 계곡이 있었습니다. 연산시장 삼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에 3개의 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병사를 나누어 3개 진영을 설치하라. 각 진영은 서로를 엄호할 수 있어야 한다. 신라군이 한 진영을 공격하면 다른 진영에서 측면을 칠 수 있도록. 좌평 충상과 달솔 상영도 함께 왔습니다. 충상이 총지휘관이었고 상영과 계백은 그의 휘하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전투는 계백이 주도했습니다. 진지 구축이 끝날 무렵 신라군이 나타났습니다. 5만 대군이 황산벌을 가득 메웠습니다. 백제군의 10배, 병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백이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칼을 빼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월나라 구천의 이야기를 아시오. 구천은 단 5,000명으로 오나라 70만 대군을 격파했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소?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이요.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저 5만 대군 뒤에는 13만 당나라 군대가 있소. 우리가 무너지면 사비성이 무너지고 백제가 무너지오. 우리의 부모, 처자, 형제가 모두 노예가 되는 것이요. 오늘 각자 힘써 싸워 승리함으로써 나라의 은혜에 보답합시다. 여러분의 가족을 지킵시다. 백제를 지킵시다. 병사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신라 진영 대장군 김유신이 전열을 점검했습니다. 56세의 노장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동생 김음순, 조카 김품일이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백제군의 진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숫자는 우리가 많지만 저들은 죽기를 각오했다.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신중하게 공격하되 결코 물러서지 마라. 우리가 여기서 지체되면 사비성에서 당군이 고립될 수 있다.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라 우군이 선봉에 섰습니다. 김음순의 아들 반굴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북을 올려라. 신라군이 함성을 지르며 돌격했습니다. 백제군도 맞섰습니다. 계백이 외쳤습니다.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라. 한 사람이 1,000명을 막아라.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백제 병사들은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한 병사가 신라군 여러 명을 상대했습니다. 목숨을 버린 자의 칼은 무서웠습니다. 신라군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유신이 명령했습니다. 후퇴. 첫 번째 공격, 백제의 승리.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라 좌군이 나섰습니다. 김품일의 부대였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백제군의 완강한 저항에 신라군은 뚫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 또 백제의 승리. 세 번째, 네 번째 공격. 모두 실패. 신라군의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김음순이 아들 반구를 불렀습니다. 반굴은 16세 소년이었지만 이미 전투 경험이 있었습니다. 반구라, 신하로서는 충성이 최고요. 자식으로서는 효도가 최고다.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치면 충과 효를 모두 이룰 수 있느니라. 내가 먼저 나서서 우리 군사들에게 용기를 보여주겠느냐. 반굴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반굴은 갑옷을 입고 말에 올랐습니다. 창을 들고 백제 진영을 향해 달렸습니다. 혼자서 5,000명을 향해. 반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백제 진영에 돌입한 반굴은 여러 병사를 베었습니다. 하지만 곧 수많은 적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반굴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다 창에 찔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16세 소년의 장렬한 최후였습니다. 신라군은 반굴의 죽음을 보았지만 사기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제군의 강함에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김유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는 백제를 뚫을 수 없다. 좌장군 김품일이 나섰습니다. 그의 아들 관창 역시 16세 화랑이었습니다. 품일은 아들을 말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수들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나이 겨우 15이지만 직위와 용맹이 있소. 오늘 싸움에서 3군의 모범이 되어주겠소. 관창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품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관창은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관창은 갑옷 입은 말에 올라 창을 비껴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제 진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백제 병사들이 막아섰지만 관창은 뛰어난 기마술로 그들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여러 명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위당했습니다. 관창은 사로잡혀 계백 앞에 끌려갔습니다. 백제 병사가 관창의 투구를 벗겼습니다. 어린 소년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땀과 먼지로 범벅인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계백은 그 눈빛을 보며 깊은 탄식을 했습니다. 신라에는 뛰어난 병사가 많구나. 소년도 오히려 이와 같거늘 하물며 장년 병사들이야.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 계백은 관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관창이라 합니다. 용맹하구나. 돌아가거라. 나는 차마 너를 죽일 수 없다. 관창은 풀려났습니다. 백제 병사들 사이를 지나 신라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품일이 달려왔습니다. 관창. 네, 아버지. 관창은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적진에 들어가 장수의 목을 베지 못하고 깃발도 빼앗아 오지 못한 것은 깊이 한스러운 바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다시 들어가면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품일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품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 것임을. 관창은 손으로 우물을 움켜쥐듯 떠서 단숨에 마셨습니다. 물을 다 마신 관창은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제 진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계백은 다시 나타난 소년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용감한 소년이로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살려보낼 수 없다. 관창은 더욱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포위당했습니다. 계백이 명령했습니다. 목을 베어라. 관창의 목이 잘렸습니다. 16세 소년의 피가 황산벌 흙을 적셨습니다. 백제군은 관창에 잘린 목을 말 안장에 매달아 신라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품일이 아들의 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흐르는 피로 옷깃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얼굴과 눈이 살아있는 것 같구나. 왕을 위하는 일에, 나라를 위하는 일에 능히 죽었으니 후회할 것이 없다. 품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신라 3군 5만 병사가 이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은 분노가 되었습니다. 분노는 함성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외쳤습니다. 관창, 관창, 관창. 김유신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총공격이다. 모든 군사가 나서라. 더 이상 물러서지 마라.
관창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라. 북이 울렸습니다. 오만 신라군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돌격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대군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백제군도 맞섰습니다. 계백이 외쳤습니다. 끝까지 싸워라.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 보루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신라군도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5천 대 5만. 아무리 결사대라도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제의 첫 번째 진영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진영도 뚫렸습니다. 계백은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그의 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신라군이 몰려들었습니다. 계백은 온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표범벅이 된 그는 여전히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힘이 다했습니다. 계백이 쓰러졌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좌평충상과 달솔상영은 항복했습니다. 1650여 명이 무기를 버렸습니다. 황산벌 전투는 신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황산벌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계백의 시신 위로 백제의 깃발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관창의 피가 스며든 땅 위로 신라의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그날 저녁 소정방의 당나라 군대가 기벌포에서 백제군을 격파하고 신라군과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소정방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약속한 기일보다 늦었소. 신라 독군 김문영을 참수하겠소. 김유신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대장군이 황산벌 싸움을 보지도 않고 약속한 날짜만 다지고 죄를 삼으려 하시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치렀는지 아시오? 계백의 5천 결사대가 얼마나 완강했는지 아시오? 나는 죄 없이 모욕받을 수 없소. 먼저 당나라 군사와 결전한 후에 백제를 깨뜨리겠소. 김유신의 노기에 그의 머리털이 곤두섰습니다. 허리에 칼이 저절로 칼질해서 튀어나왔습니다. 당나라 장수 동보령이 급히 소정방에게 귓속말했습니다. 신라 군사가 장차 변란을 일으킬 듯합니다. 소정방은 마지못해 김문영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당연합군은 함께 사비성으로 진격했습니다. 7월 13일 사비성이 포위되었습니다. 황산벌에서 주력군을 잃은 백제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의자왕은 태자와 함께 웅진성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자왕은 항복했습니다. 소정방은 의자왕과 태자, 왕자 13명, 대신 88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개국 678년 만에 백제는 멸망했습니다. 11월 전공을 논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신라 태종무화랑은 전상관창에게 급찬의 관등을 추증했습니다. 이를 갖추어 장사 지내고 그의 집에 비단 30필, 승포 30필, 곡식 100섬을 내렸습니다. 항복한 좌평충상과 달솔상영에게는 놀랍게도 육두품과 일길찬의 관직이 주어졌습니다. 백제 멸망 후에도 독신, 도침, 흑치상지 등이 부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한때 200여 성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분으로 약해졌고 4년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668년 신라는 당과 함께 고구려마저 멸망시켰습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백제 땅에 웅진도독부를, 고구려 땅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했습니다. 신라에도 계림대도독부를 두어 당의 속국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황산벌에서 이미 시작된 신라와 당의 갈등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신라는 6년간의 치열한 나당전쟁 끝에 당나라 군대를 한반도에서 몰아냈습니다. 676년 신라는 마침내 삼국통일을 완성했습니다. 대동강 이남의 땅이 하나의 국가 안에 통합되었습니다. 황산벌 전투는 단순한 한 번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제 멸망의 결정적 분기점이었고 삼국통일의 출발점이었으며 나당전쟁의 씨앗이었습니다. 계백이 5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최후까지 저항한 것은 헛된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하면 노예가 되는 잔혹한 시대, 가족과 민족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관창과 반골, 16세 소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에 뛰어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불명예보다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치욕적인 삶보다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황산벌은 정실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 위대한 전장이었습니다. 5,000대 5만, 숫자로는 압도적 열세였지만 백제군은 4번이나 신라군을 물리쳤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들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라도 똑같이 죽음을 각오했을 때 결국 숫자의 우위가 승리를 결정했습니다. 이 전투는 또한 7세기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당나라 중심의 일방적 지배 질서가 아니라 신라가 독자적 강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황산벌에서 신라가 주도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내자 당나라는 신라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정방이 김문영을 참수하려 한 사건은 그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나당 전쟁으로 이어졌고 신라의 승리로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660년 7월 9일 충청남도 논산 황산벌. 그곳에서 흘린 피와 눈물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의 민족으로 존재할 수 있는 역사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계백의 비장한 결단, 관창의 장렬한 희생, 5,000 결사대의 최후의 저항, 그리고 5만 신라군의 끈질긴 공격. 이 모든 것이 모여 한국사의 물줄기를 닦은 위대한 전투, 황산벌이 되었습니다. 황산벌은 패자에게는 멸망을, 승자에게는 통일의 길을 열어준 운명의 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서 싸운 모든 이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용기와 충절,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채로.